오늘은 기감능력의 대가이신 서공자 선생님을 모시고 다음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하는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주의 사회인데, 집단체제로 움직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지도자의 면모 또한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이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먼저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는 그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이른바 하늘이 내린 인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네, 아쉽게도 그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러자면 차기 대통령 후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누가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이 멀면 아무리 하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며 또 자신의 심정이나 그 에고, 자기의 에고보다는 명쾌한 지혜로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라를 통일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일은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이란 개인적인 성향,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리고 천체의 기운을 통해 형성된 특징 등을 말하는 것이며, 품격이란 그 사람의 성품이 갖고 있는 레벨을 뜻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품격이 낮은 수준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품격은 높은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말하는 용어 가운데 자의식과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살피며 행동하는 기능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종교에서 쓰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하고 그 행하는 중심이 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그 행하는 중심이 있는 기능,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때문에 내 말을 종교적 의미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영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받아들이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면 영혼 또한 그렇게
생각한 대로 움직일 것이며, 영혼이 간절하게 원하면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져요. 자의식이 원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은 반드시 훌륭한 영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세상 일은 영혼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친구 또한 영혼의 선택이며, 훌륭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영혼이에요. 영혼의 레벨에 따라서 친구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저 사람이 어떤 후보인지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하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이 힘은 근데 보통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힘은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성품은 좋아, 성품은 좋은데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는 일은 매 순간 어려움 뿐입니다. 힘이 없으면 어려움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장애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힘은 곧 에너지입니다. 물론 이 힘은 먹어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분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천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천운을. 처음에 내가 아쉽게도 그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후보들이 바로 이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천운이라고 합니다. 성품도 천운입니다. 그것도 성품도 천운이지만 이 힘이 약하면, 성품은 좋은데 이 힘이 약하면 미주알, 고주알 사건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이 많아요. 때문에 세상 모든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후보들은 이 힘이 약합니다. 본인들은 못 느껴요. 이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 힘만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저렇게 가난하지만 저것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무엇이 틀리냐면, 자본민주주의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개인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개인의 능력은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뭐 당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 이북 같은 경우에는 자기 김씨 체제라든가 뭐 백두 혈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은 뭐냐면 어떤 그 단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 쉽게 말하면 혼자 나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단체로 5명하고서 싸우면 5명이 유리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나 민주주의의 힘인데, 그 힘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우리 지도자가 이 천운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힘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 또한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니라 남의 걸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면, 성품 자체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성품도 역시 천운이기 때문에 비록 에너지는 약하더라도 성품이 좋으면 성품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럴 때는 그 힘을 갖춘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을 있는 사람의 그 힘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뜻을 따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유비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씩이나 찾아가서 자신의 신하로 삼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에 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자기가 제갈공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무릎 꿇고 가서 제갈공명을 3번이나 찾아갔던 겁니다. 이 성품 또한 천운이기 때문에 유비의 천운이 제갈공명의 천운을 3번이나 찾아가, 그래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제갈공명의 작전을 모든 걸 전부 다 따라서 했죠. 맨 마지막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나가서 결국 죽었지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저 다 쓰러져가는 이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통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저건 다 쓰러진 겁니다. 저걸 지금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통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쉽게 간단하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에너지가 강해야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될 일은 쉽게 되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는 그 힘을 갖춰야지만이 저것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경제는 국민을 위한 경제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경제는 그게 벌써 나라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세금은 거의 미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 지금 미친 수준에 와 있어요. 물론 국민이 배가 부르면 그것 또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할 기분을 망쳐버릴 수준에 와 있다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일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면 그것은 곧 나라의 멸망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절대 40%를 넘어서는 안 되고 40%에도 거의 반입니다. 근데 80%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국민이 배가 부르면 타락을 하듯이 나라가 배가 부르면 그것 또한 멸망의 길입니다. 나라가 배가 부르면 도둑놈들이 많이 생겨요. 정치는 안 하고 도둑질해요.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그와 같은 경제 문제를 폭넓게 생각하여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경제 대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자질과 성품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홍준표 후보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홍준표 후보는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결코 그 홍준표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홍준표 씨는 세상을 흩어버리는 그런 분열 조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그 분열 조짐을 막지 않는다면 결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씨가 나가서 뭘 하면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분열의 그 이유는 홍준표 씨는 상대방을 끌어안지 않고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비판하면 끌어안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놔요. 네, 그렇다면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훌륭한 지도자는 기류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준표 씨는 지금 야권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자의식,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에요. 본인의 자의식이 이와 같은 현실을 안다면 본인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인지도가 높다. 다음엔 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현실을 안다면 당연히 자의식은 다음번 대통령이 자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은 자의식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분은 조금 어려울까요? 자의식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또 이것을 모르면 성공 또한 쉽지 않게 됩니다. 본인의 자의식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먼저 다 된 듯이 기뻐하면 현실은 그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일은 망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의 영혼이 그와 같은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영혼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걸 밀어내버려요. 그런 현실을.
때문에 지금 홍준표 씨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심정을 자숙하고 또 오히려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후보인 윤석열 씨는 어떻습니까? 성품이 가장 바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씨입니다. 혹시 검사로 있을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검사로 있을 때부터 자기가 대통령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정권을 보고, 저 정권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위태롭겠다 하는 생각에 출마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선생님. 그런데 윤석열 씨가 최근에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갖고 다니다가 TV에 찍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씨의 그와 같은 행동은 어떤 수준입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손바닥이나 또 몸에 써갖고 다니면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중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소원을 몸에 써붙이고 다니는 행위는, 우리의 자의식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자의식이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원해야지 되는데 자의식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밀어내버려요. 영혼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진짜 될 사람은 소원을 영혼 속에다가 써놓지, 자기 본인의 영혼 안에다가 써놓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써붙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소원을 현실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것을 현실에 진짜로 나타나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는 소원을 영혼 속에 메모리시키는 방법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이 뭐냐? 도장을 파듯이 영혼 속에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처럼 눈에 보이게 원하는 것을 손바닥에 써놓는 행동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그렇게 작동하면 영혼은 그와 같은 소원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혼이 그걸 밀어내게 만들어요. 아직 윤석열 씨 그 영혼 속에 대통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하죠. 이미 영원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 곧 대통령이 진짜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윤석열 씨는 이 본인의 사심이 없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지만, 아직 나라를 이끌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미흡한 점 또한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손바닥의 왕자 사건, 또 무속 사건, 또 갑자기 교회 가는 사건, 이렇게 잡다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다 좋은데, 성품은 좋은데 역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천운이 힘이 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휘말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휘말리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또 다른 후보인 유승민 씨는 어떠합니까? 유승민 씨는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후보들 가운데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다가 보니 사리 판단 역시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씨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리 판단이 뛰어나고 또 머리가 좋은 대신 덕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리 판단이 밝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면 자꾸 욕을 하게 되지 끌어안지 않게 돼요.
때문에 유승민 씨는 머리보다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덕을 길러야 합니다. 이 덕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머리만 좋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덕이 없으면은 업적은 훌륭한데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바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뛰어난 대신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원희룡 씨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람 중에 성품이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원희룡 씨가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밝다라는 건 자기 에고의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그런 애착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성품이 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사람 중에 성품이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쩌면 본인은 이것이 모든 국민을 다 감싸 안으려는 욕심 때문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그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서 이상한 춤이나 추고 그러면 우습죠. 저게 무슨 힙합 가수도 아니고. 때문에 이 원희룡 씨한테 영혼에 각인시킬 만큼 원희룡 씨 영혼에 각인시킬 그런 한마디 충고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입니다. 낮은 곳에서 놀면 안 돼요. 저렇게 모든 사람들 끌어안겠다고 해서 본인이 낮은 곳에 내려가면 낮은 인간이 돼버립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지 말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원희룡 씨가 터득한다면,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가지 않는 그것만 원희룡 씨가 터득한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원희룡 씨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지금 모든 경쟁자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 사람들도 대선 후보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결코 원희룡 씨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별자리가 물병자리입니다. 아마 원희룡 씨도 물병자리일 겁니다. 이 물병자리는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병자리는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우스운 짓을 많이 해요. 우스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이 링컨에 대해서 막 욕을 할 때, 그 대통령 출마할 때 이렇게 대선들 후보들이 모여서 그때 그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말고 미국,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욕을 전혀 안 했어요. 자기 할 정책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링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스운 조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는 어떤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면 너무 몸도 가날프고 호리호리해서 좀 볼품이 없습니다. 차라리 수염이라도 기르시면은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듯이 원희룡 씨도 저렇게 우스운 짓은 하지 말고 기품 있는 행동을 본인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원희룡 씨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브래드버리 선수처럼, 브래드버리는 호주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처럼 그들과 다투지 말고, 브래드버리는 그 앞에 쟁쟁한 선수들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뭐 안현수 이런 선수, 쟁쟁한 선수가 말했는데 다투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함께하면 틀림없이 브래드버리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래드버리가, 실력 없는 브래드버리가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브래드버리 선수는 호주에서 스케이트를 만들어 팔던 선수로서 자신의 실력이 좋지 않아 스케이트를 홍보할 겸 출전한 선수입니다. 당시에 함께 출전했던 미국의 안톤 오너 선수는 브래드버리가 만든 스케이트를 신고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버리 선수는 당시에 남자 1000m 경기에 출전했는데 준준 결승전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는 자신의 이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캐나다 선수가 반칙으로 탈락하였기 때문에 오너 선수와 함께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준결승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선수들이 탈락해 브래드버리 선수는 당당하게 결승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결승전에 출전한 브래드버리 선수는 다른 선수들처럼 빠르지 못해 뒤로 처져 있다가 반 바퀴 정도 뒤에서 떨어져 달리고 있을 때 곧 골인하려는 순간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쓰러져 버려 브래드버리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브래드버리 선수가 금메달을 딴 행운을 브래드버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은 오늘 소개해드린 후보자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안목이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높아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벌주기 위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대통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음 대통령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